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아직 아이 없이 나름 신혼을 즐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예요. 친정에서 사준 고급 중형차를 신우이의 작은 경차와 바꿔 타라고 강요한 시어머니 얘기 올려봅니다. 시어머니가 제 거절에 어떤 보복까지 했는지 얘기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친정에서 제네시스를 사주셨어요. 옵션까지 다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고급 중형차였죠. 저희 친정은 부모님은 두 분 다 명예퇴직하신 뒤 여유롭게 시골에다 집 지어 텃밭 가꾸어 살고 계세요. 친정엄마가 감수성이 높으셔서 가끔 울적해 하시고 저를 자주 보고 싶어 하셨기에 꼭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도 엄마 보러 결혼 전부터 시골에 자주 내려가곤 했어요. 당시 제가 끄는 차가 10년 정도 된 중고차였어요. 한 번은 부모님 집에 내려가는 길에 그 차가 고속도로 1차선에서 갑자기 떡하니 멈춰버려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운이 좋아 다행이지 사실 죽을 뻔한 사건이었죠.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머리 MRI 검사를 위해 입원하게 되었고 그때 부모님이 다급하게 병원에 오셔서 두 분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다행히 결과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치게 되었지만요. 그때 엄마가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래도 딸인 제가 좋은 차를 타게 해야겠다며 아빠와 상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3개월 앞두고 저를 자동차 대리점에 데려가시곤 결혼하고 나면 아무래도 돈도 마음대로 못 쓸 테니 엄마 아빠가 결혼 전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하시며 제네시스를 사주셨어요. 안전하게 오래오래 타라면서요. 등록세며 이것저것 세금 처리까지 아빠가 다 도와주셔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타게 된 차였죠. 그렇기에 저한테 더 의미가 깊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모님께 받은 차를 잘 타고 다녔지만 시댁에는 늘 남편 차를 타고 갔기에 그냥 저도 차가 있다고만 아셨지 차 종까지는 무엇인지 모르셨던 거죠. 어느 주말 시댁에 갈 일이 생겨서 남편과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보험을 불렀지만 대기가 많아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냥 제 차를 끌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 앞마당에 차를 대니 시부모님과 마침 시댁에 있던 시누이가 나와서 차 새로 샀냐며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고 하니 시어머니 표정이 영 좋지 않으셨습니다. 시누이는 연신 우와 이거 신상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차 되게 좋아해. 아 부럽다 옳게 하면서 운전석에도 앉아보고 트렁크도 열어보며 관심을 엄청 갖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녁 식사하면서 내내 제 차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차 옵션이 뭐뭐인데 엄청 편하다더라. 우리 남자친구도 저 차 타고 싶어서 같이 대리점 갔었는데 가격이 얼마더라.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부럽다며 시무룩해 하더군요. 너무 민망했죠. 제가 제 돈 벌어 산 차면 좀 덜했을지 모르겠는데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차라고 하니까 시부모님도 계신 앞이라 더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써 다른 화제로 이야기거리를 돌리느라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한 2주일 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세아가 회사 잘 다니고 몸은 건강하지? 네, 어머님. 어머님도 잘 지내시죠? 저기 혹시 세아가 차 그거 옵션 안 하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니? 제 차요? 글쎄요. 한 4천만 원대 되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우리 딸이 회사에서 외근을 많이 돌려서 운전 자주 하는데 지금 차가 마티즈잖냐. 고속도로 다닐 때 위험한 것 같아서. 그렇긴 하죠. 경차면 속도도 잘 안 나고요. 어머님이 바꿔주시게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나도 지금 갯돈 타려면 좀 멀기도 했고 고민이야 하시며 오늘 한참 띄우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출퇴근도 통근버스로 한다며? 네, 지금 집에선 통근버스가 편해서요.
그럼 그 차 좀 잠깐 신호이 빌려주면 안 되겠니? 어차피 그 차 살 건데 미리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제 차를요? 응, 딱 한 달만 좀 타게 해주자. 어차피 차도 안 쓴다며. 저 통근버스 매일 타는 건 아니고 놓치면 그 차 써야 하는데요. 그리고 주말에 볼일 보러 다닐 때 제 차도 끌고요. 아, 통근버스 안 놓치면 되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 내가 모닝콜 해줄까? 아, 네? 아,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에이, 한 달인데 딱 한 달만 좀 빌려주라. 응? 새아가. 하시며 계속 조르시길래 그때 마침 업무도 밀리고 해서 더 통화할 시간이 없어서 대충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신우이가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올케, 엄마랑 통화했다며? 나 차 가지러 왔어. 고마워, 올케. 여기 내 차키. 올케 차는 어디에 있어? 아니, 형님. 통화는 한 건 맞지만 이렇게 갑자기 바꿔가시는 건 좀...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줘야지. 내 차 지하 2층에 됐어. 올케 차도 그쪽에 있지? 나 간다. 연락할게. 하더니 본인의 마티즈 차키를 던지다시피 두고 나간 신우이. 그때 남편은 잠깐 외출 중이어서 저 혼자 말릴 여력도 안 되었습니다. 황당하지만 그렇게 한 달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남편도 왜 그렇게 갑자기 빌려줬냐며 신우의 성격상 되돌려 받으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며 혹시 문제 생기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남편 물건을 함부로 쓰는 신우이 때문에 자주 싸웠다네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찝찝했지만 똑 부러지게 거절 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한 달을 보냈네요. 저는 신우이 차 한 번도 안 끌고요. 약속한 한 달이 되어 신우이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제 전화를 안 받대요. 카톡을 해도 일십하고 답장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니 같이 안절부절 못하더니 퇴근하고 시댁에 가자고 해서 바로 어머님께 갔습니다. 어머님, 형님께 차 돌려받아야 하는데 형님이 연락이 안 되세요. 카톡은 읽으시는 거 보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이 연락 좀 해주세요. 응? 걔가 연락이 안 돼? 바빠서 그런가 보지. 좀만 더 기다려봐. 저 차 써야 해요. 한 달도 오래 빌려드린 건데 이제 받고 싶어요. 얘는 누가 차를 아예 갖는다니? 한 달 좀 빌려준 것 같고 너무한다 얘.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황당해하며 아니 사실 가족간이라도 차는 빌려주는 건 아니지. 사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이 눈치 없다는 듯 팔로 툭 치며 눈을 흘기시더라고요. 아 연락하라고 할게. 아니 근데 차가 필요하면 네 신우이 차 쓰면 되지. 왜 꼭 그 차여야 해? 네? 제 차잖아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혹시 사고 나면 골치 아프기도 하고요. 맞아요 엄마. 차 바꿔 타면 안 좋아요. 아니 그 차가 뭐 어때서 그래. 마티즈라 그래? 네 시누이도 12년을 타는데 뭐. 아 그리고 듣자 하니 너 주차도 잘 못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딸 마티즈로 부담 없이 주차 연습 좀 하는 거 어때? 제가 당황해하며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도 황당하다는 듯 어머님을 타박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사실 예전에도 시누이와 시어머님하고 대화하면 좀 말 안 통한다는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본인 말만 맞다고 하시고 제 의견을 무시하시거나 앞에서 무안 주실 때도 많으셨죠. 시댁이라는 이유로 편견 갖기 싫었고 시어머니 시누이의 모든 행동을 시짜짓이라고 통일하자니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신 점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차 때문에 생긴 황당한 이 실랑이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역시 시댁은 시댁인가 싶었죠. 아 알겠어. 네 누나한테 연락해서 마티즈 갖고 오라고 할게 지금. 됐어? 하시더니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시누이랑 통화하시는 듯 했죠. 그리고 잠시 뒤 시누이가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시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저한테 삿대질하며 이러시더라고요.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답 없네? 내가 차를 달라고 했어. 뭐를 한다고 했어. 좀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 차 좀 늦게 준다고 이렇게 시댁까지 쳐들어와야겠어? 네? 연락 안 된 건 형님이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차가 그렇게 창피해? 응? 평소에 그 차 몰고 다니는 나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누나 갑자기 뭔 말이야. 지금 상황이 창피 한심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야? 그냥 지금 차 돌려주면 되잖아. 왜 안 돌려줘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래 준다 줘 하며 제 차 키를 바닥에 확 던져버리는 것 있죠. 그러더니 본인 차는 알아서 자정까지 신우이 집 앞에 대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시댁을 나가버렸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시며 그러게 좀 아량을 베풀지 그랬니? 그깟 차가 뭐라고 이렇게 형제간에 싸움을 만들어서 불화를 키워? 저희도 기분이 상해서 그대로 남편과 돌아왔죠. 오는 길에 남편한테 엄청 투덜댔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저 때문에 남편과 시누이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 저더러 책임지라고 하시네요. 제가 뭐라 말할 틈도 안 주고 다다다 당신 말만 하시며 제 탓을 잔뜩 하시더니 마침내 결론을 말하시더라고요. 제 제네시스와 시누이의 마티즈를 바꿔야 한답니다. 어차피 저는 차도 잘 안 쓰고 주차도 잘 못하니 마티즈 같은 작은 차가 딱이고 시누이는 고속도로로 자주 나가니 제네시스를 타는 게 맞다. 시누이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를 바꿔야 한대요. 시누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형편도 어려운데 원래는 먼저 결혼한 사람이 미혼 혈육을 도와줘야 한다나 뭐라나. 어차피 시누이 차 사라고 저희가 돈 줘야 하는 건데 돈 아깝게 그러지 말고 그냥 타던 차를 물려주라며. 어찌나 청산유수로 말씀하시는지 듣다가 저도 모르게 설득될 뻔했지 뭐예요. 정신을 가까스로 차리니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저희 부모님이 저 타라고 사주신 차라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새 차가 필요하면 2천 중반 정도에도 충분히 중형차 살 수 있는데 왜 하필 고급 중형차인 제네시스냐. 말도 안 된다. 단호하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정말 차 안 바꿔줄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머님 절대 못 바꿔드려요. 그래? 알겠다. 하시더니 의외로 순순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그날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시어머니와 그렇게 통화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친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밥 마실이라도 나가 시원하게 바람 쐬고 올 참이었죠. 주차장에서 제 차를 찾아 타려는데 제 차 오른쪽 문에 길게 스크래치가 나 있더라고요. 누군가 실수로 그은 옅은 자국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꾹 눌러 기스낸 자국이었어요. 화가 나서 블랙박스를 뒤져봐도 누군지 안 나왔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자를 꾹 눌러 쓴 채 정문에서부터 걸어 들어와 제 차로 바로 오더니 쇳대 같은 걸로 차 문을 쭉 긋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 꼭 저희 시어머니 같더라고요. 모자도 시어머니 모자랑 비슷했고요. 그리고는 후다닥 밖으로 걸어나가는 게 찍혔어요. 제가 아파트 입구 CCTV까지 동선 추적해서 보여달라고 했죠. 그 결과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 차를 훼손한 범인이 후다닥 달려나간 아파트 입구에는 잠시 주정차된 차가 있었어요. 그 차는 바로 저희 시누이 차였습니다. 나뭇가지에 가려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누이의 차가 맞았어요. 범인은 시누이 차 조수석에 급하게 탔고 이윽고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남편이랑도 같이 확인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엄청 열받아서 욕하면서 보더니 어느 순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제 차를 그렇게 파손시킨 사람은 바로 저희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죠. 남편도 경악을 금치 못한 채 당장 스마트폰을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았습니다. 냅두라고. 그리고 이혼당하기 싫으면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했어요.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퉁명스럽게 받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요즘도 형님 외근 많으세요? 그럼 누구처럼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는 줄 아니? 그럼 제 차 조금 더 빌려 쓰셔도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뭐? 그런데 정비 좀 받고 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미친 X가 차 옆을 다 긁어놨더라고요.
스크래치가 너무 깊어서 문짝 2개를 다 갈아야 할 것 같아요. 한 4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아, 그러냐? 네. 그래서 관리소에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CCTV에 범인이 다 찍혔더라고요. 2인 1조라던데 가해자 차량 번호도 다 찍혀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 때 증거 자료로 주겠다고 USB에다가 파일도 다 복사해놨어요. 퇴근하고 찾으러 가려고요. 차 번호판이 찍혔다고? 그 밤에? 게다가 나무 밑인데? 네. 근데 어머님, 밤에 그런 줄은 어떻게 아셨어요? 저 밤이라고는 안 했는데 나무 밑에 차가 있었다고도 말 안 했는데요. 아, 뭐 그야. 아니, 근데 신고를 할 거라고? 네, 당연하죠. 딱 제 차에만 그 짓을 해놨는데 보복성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러다 저랑 남편도 칼 맞겠어요. 무서워서 신고해야죠. 벌금형이 나올지 실형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했더니 아무 말씀 없으신 시어머니 이어 말했습니다. 일단 또 올지도 모르니까 이번 주까지만 좀 기다려보고요. 어차피 증거는 다 있고요. 혹시 모르죠. 자수하러 올지. 암튼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서 가려고 연차도 냈어요. 아니, 뭔 경찰에까지 신고를 해.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하면 되지. 너는 일을 참 크게 만들려는 취미가 있더라. 신고하면 너도 자주 경찰서 불려가야 하고 귀찮아. 신고는 하지 말고 있어봐. 이제 안 하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도 당장 신고하라 난리인데요. 하니까 말을 더듬으시더니 일이 있다며 급하게 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했어요. 밤이고 나무 밑에 바짝 대서 신호위차 번호판이 안 찍혔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무리 그래도 완전 범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순진들 하셔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지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일요일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저희 집에 방문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묻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현관에 들어서더니 신우이가 갑자기 훌쩍대며 말하대요. 미안, 올케 차에 그거 엄마랑 내가 했어. 아이고, 미안하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해선 안 됐어야 했는데.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실직고 하신 시어머니와 시누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러했어요. 시누이의 드림카가 바로 제 차였다고 하네요. 몇 년 전부터 너무 갖고 싶은 차인데 본인보다 한참 어린 제가 끌고 다니니 배도 아팠고 한 달 빌려 타보니까 너무 좋아서 더 되돌려주기 싫었다네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차 바꿨다고 거짓말을 해놔서 마티즈로 다시 타기가 죽도록 싫었다며. 게다가 제 친정이 부자니까 제가 시누이랑 차 바꿔주면 다시 하나 더 쉽게 사주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두 분이 분노하신 거고 홧김에 그렇게 제 차에 기스를 낸 거라며. 얘기를 듣던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 있냐고, 두 분 다 제정신이냐며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남편만큼 화는 안 났고요.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러 제 발로 찾아오셔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경찰서 가서 집안 싸움하기는 싫었거든요. 제가 팔짱 끼고 인상 팍 쓰고 있자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더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두 분이 제 손을 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불쌍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너무 열받다가도 열등감이랑 자격지심이 이렇게 사람을 한순간에 눈돌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 한편으론 이해도 조금 가더라고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비시니 어린 저로선 더 화를 낼 수도 없었고요. 일단 제 남편이 너무나 제 편이기에 정말로 이 일이 이혼할 것이 아니라면 어쨌든 더 얼굴은 붉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드렸어요. 순순히 용서해드렸냐? 절대 아니죠. 제가 좀 엉뚱하단 말을 평소에 듣습니다. 일단 제 차 전담 공업사에 갔어요. 수리하느라 뜯어낸 차 문짝 2개를 수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용달 불러 시댁 앞마당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멋지게 전시해뒀어요. 그 옆에 매직으로 크게 써뒀어요. 제목, 반성의 문짝이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엄청 화냈어요.
다시 저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시면 남편 빈털터리 만들어서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제 맘이 풀릴 때까지 이거 절대 치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거 뭐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져선 그냥 어쩌다 생긴 고물이라고 둘러대시더라고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야말로 고물보다 못한 거죠. 매일 아침 저녁마다 그 고물들 보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마음이 좀 정돈되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 시댁과 저희는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는 이제 저에게 워낙 말조심을 하셔서 그동안 간간히 시댁 스트레스 받았던 저였는데 이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제 차도 그대로고. 남편도 고맙고 미안하다며 전보다 더 잘하네요. 그리고 제가 경찰서까지 가진 않았어도 물처럼 넘어가진 않았기에 가족의 평화는 나름 지키고 제 할 말도 다 했네요. 세상엔 참 제 상식과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참, 이 일은 친정의 영원히 비밀로 할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은 초딩맘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밉상 그 자체인 무개념 시누이가 있는데요. 그 시누이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한테까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어 화가 난 친정아빠가 사이다 복수를 한 사연을 한번 올려봅니다. 남편과 4년 정도 결코 짧지 않은 연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 누나의 존재에 대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며 사진을 몇 번 봤었거든요. 남편 나이보다 2살 많은 시누이는 정말 예쁘고 늘씬하더라고요. 그런 시누이를 닮은 남편도 외모가 꽤 괜찮았죠. 제가 누나 너무 예쁘다며 칭찬하자 남편은 자기 누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다현동 대표 쌈딱이라며 본인도 어린 시절 엄청 맞고 지냈었고 지금도 가족들이 누나 비위 맞춰주며 산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쌈딱이라는 별명까지 있는지 궁금하면서 한편으론 혹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장난 아닌 시누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다 남편과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먼저 생겨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미처 다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제가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었기에 결혼 준비 과정이 굉장히 빨랐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연애 시간 동안 양가 부모님이랑은 서로 왕래가 잦았고 소통도 어느 정도 되었기에 듣는 사람은 황당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인 상견례는 패스했고요. 식장이나 스드메도 그냥 무난하게 바로 정해 임신 사실 알자마자 2개월 만에 바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누이는 저희 결혼식에 참석 못했어요.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듣기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싸워서 그랬다던데 너무 황당했죠. 아니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경우가 없으면 부모님과 싸웠다는 이유로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나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하셨죠. 그래도 사돈처녀인데 말이에요. 암튼 저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서 처음으로 시누이를 보게 됐어요. 정말 황당하죠? 저희는 둘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 22평짜리 아파트를 얻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직장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선 고려해서 얻었고 무엇보다 양가 도움은 일체 받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기에 사실 저희 친정 도움받으면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까지도 얻을 수는 있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힘으로 차근차근 집을 넓혀가고 싶었죠. 저희 시부모님은 연애 때부터 저를 잘 챙겨주셨던 분이고 제가 아이 가졌을 때도 정말 좋아하시며 고맙다고 연신 저를 끌어안아 주실 정도로 다정하세요. 딱히 제 신경을 거슬릴 만한 발언도 하신 적 없으시죠.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곤 하는데 저는 시부모님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시할머님도 좋으시고 시고모, 시고모부도 다 젠틀하시고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다 좋습니다. 단 한 명, 시누이 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자주 갔었는데 시누이는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항상 바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주말 저녁에 연락 않고 들어온 시누이와 시댁에서 마주쳤죠. 저는 그때 임신 8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만삭이라 배도 많이 나오고 살도 임신 초보다 12kg 정도 쪘기에 좀 통통했었어요. 그런 저를 시누이가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시더니 어머, 올케. 왜 이렇게 살이 훅훅 쪄? 난 임신했다고 관리 안 하고 퍼져 있는 여자들 너무 싫더라. 같은 여자로서 망신이지, 망신. 네?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대놓고 모욕적인 발언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얼굴이 빨개져선 당황해 있을 때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저 대신 시누이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말본새가 그게 뭐냐며. 그랬더니 입이 대빨 나와선 아니 명색이 시누이가 요가 강사인데 같은 집안에 이렇게 관리 안 된 여자가 있으면 내 얼굴에 침 뱉기지. 아니야 올케? 애 낳고 나서 꼭 우리 학원 끊어. 가족이니까 수강료는 10% 할인해줄게. 하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은 제 굳어있는 얼굴을 보며 안절부절 눈치 보고 자기 누나가 원래 좀 뇌를 안 거치고 말한다며 예전에 쌈딱이라고 소개했던 거 기억하냐며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땐 뱃속에 애도 있고 해서 간신히 마인드 컨트롤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하지만 그날이 신우이의 본격 무개념직 시작이었어요. 하루는 제 번호를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인사도 않곤 다짜고짜 애 낳고 나서 어차피 자기네 요가 학원 다닐 건데 미리 1년치 수강권 끊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250만 원인데 할인해서 225만 원에 해주겠다면서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기분이 나빠서 거절할 생각으로 애 낳고 바로 운동하면 건강에 더 안 좋대요. 그리고 저도 딱 출산휴가까지만 쓰고 바로 복귀할 거라서 요가할 시간이 안 돼요. 생각해 주신 건 감사해요. 했더니 벼랑간 뽀르퉁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니, 신우이가 학원 한다고 하면 맘카페라도 올려서 홍보를 해주던가. 그게 싫으면 수강권이라도 끊어주는 게 예의 아니야? 누가 진짜 다니래? 그냥 가족이 사업하면 도와주는 게 예의잖아. 옳게.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잘 하는 거야? 친구는 있어? 내 동생이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하면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부글부글 끓어서 그만 참지 못하고 내질러 버렸습니다. 형님,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눈치가 없다뇨? 예의가 없다뇨? 그러는 형님은 지금 눈치도 있고 예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어요. 그리고 학원 잘 안 돼서 이러시나 본데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강요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이봐 올케,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개념 없네. 그리고 우리 센터 엄청 잘 되거든? 아침부터 밤까지 타임 꽉꽉 차 있어. 올케, 집도 22평짜리 작은 거 하나 얻었다더니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우리 집도 뭐 없긴 하지만 올케네도 별 볼 일 없나 보네. 얄밉게 비꼬는 시누이가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며 저희는 이렇게 싸우게 되었어요. 아, 저희 친정아빠 건물에도 요가 학원 하나 있는데 거긴 팔이 날린다고 해서요. 요새 필라테스다 주짓수다 뭐다 해서 다른 운동들 많이 뜬다길래 요가는 한물 두물 세물 간 줄 알았죠.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저도 기분이 나빠 시누이가 하는 직업군을 비하하고 말았어요. 사실 이런 성격은 아닌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제 인생관이라 저도 모르게 미운 짓이 불쑥 나와버렸네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전화기가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니 무슨 년 하면서 쌍욕을 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험한 욕들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죠. 한 5분을 그렇게 혼자 흥분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욕할까 하다가 그냥 꾹 참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자마자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임신 9개월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강하게 뭉쳤고 바로 가진통으로 이어졌어요. 출산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시댁에 알려지자 시부모님이 시누이를 호되게 꾸짖으셨대요. 저도 병원에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부모님은 대신 사과한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누이 최대한 안 마주치게 잘 조치하겠다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저와 시누이와의 첫 싸움이었어요. 시누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 후에도 시댁에서 종종 마주칠 때마다 제 승질 박박 긁은 아주 못된 시누이예요. 저희 친정아빠가 건물주라는 사실은 홧김에 한 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어느 한 8층짜리 건물을 사셨는데 운 좋게도 그 거리가 번화가가 되면서 건물값이 엄청 올랐고 더불어 상가 임대료도 올라서 월 2천 정도는 그냥 가져가세요. 그것도 저희 아빠가 다른 곳보다 임대료를 덜 올리신 거고 워낙 건물을 잘 관리하셔서 한번 들어온 상가 자영업자들은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항상 계약을 갱신하려고 노력하신다네요. 그런 사장님들과 아빠도 어느새 사이가 돈독해졌고 웬만하면 상가 임차인들이 사정에 맞춰주신대요. 솔직히 월 500만 원 정도는 더 버실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 가치관은 이러하세요. 베푸는 만큼 다 돌아온다. 그리고 많이 버신다고 사치하지 않으셨고 주변에서도 어찌 저렇게 검소하게 사시냐며 존경스럽다고도 하셨어요. 저 역시 특히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건물을 직접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청소 용역팀도 물론 두지만 저희 엄마도 새벽마다 건물로 나가셔서 옥상부터 지하 2층 주차장까지 구석구석 모든 곳을 쓸고 닦으십니다. 혹시나 파손된 곳이 있는지 고장난 곳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아빠한테 말씀하셔서 보수하시는 덕에 건물이 구석구석 신축 목지 않게 정말 깔끔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만큼 건물에 애정을 깊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7층에 들어온 요가 강사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월세도 제때 안 내고 관리비도 몇 달에 한 번씩 몰아내는 불량 임차인이라 아빠도 골칫거리라고 하셨죠. 건물에 새 들어온 임차인들 모두 경우 바르고 많이 배려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께 고맙게 생각하며 정답게 지내기 때문에 뭔가 거슬릴 만한 행동들을 안 하세요. 그런데 유독 7층 요가 강사만이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한테 모욕을 준다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친정엄마가 건물주 사모님이라는 사실을 아는데요. 요가 강사만 모르는지 함부로 대한대요. 게다가 쓰레기 배출도 정해진 대로 하지 않고 엉망으로 해서 저희 친정엄마랑 몇 번이나 마찰이 있었다고 하네요. 요가 강사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누가 뭘 어떻게 버리든 청소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일 아니에요? 그렇게 직업의식 없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분리수거 안 하고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며 침을 퇴에 뱉고 가더랍니다. 친정엄마가 화가 나서 당장 사과하라고 했더니 장사도 안 되어 죽겠는데 별 하찮은 청소 아줌마까지 스트레스를 준다며 소리를 빽 지르더래요. 엄마가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왔고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들은 친정아빠가 화가 나서 더는 못 참겠다고 7층 요가 강사에게 당장 전화할 기세로 흥분하시니 엄마가 그냥 말하지 말고 저대로 살게 냅두자고 하셨다네요. 인과응보, 모든 것은 되돌려 받기에 알아서 벌 받을 거라 하시곤 신경 안 쓰시겠다고 하셨대요. 친정아빠도 재계약하는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절대 받아주지 말아야겠다며 분노를 겨우 가라앉히셨다고 해요. 7층 요가 강사는 그 모난 성격 때문인지 건물 임차인들하고도 전혀 소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건물주 사모님이라는 사실도 모르시죠. 저희 친정엄마한테 잘못 보여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말이죠. 가끔 엄마와 통화할 때마다 7층 요가 강사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무척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엄마와 농담조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엄마, 우리 시누이도 요가 강사인데 성격이 완전 개차반이야. 혹시 그 7층 요가 강사랑 동일 인물 아니야? 어머, 얘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가 없지. 하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형님 요가 센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한 번도 안 찾아가 봤고 이름도 너무 어려워서 못 외웠다고 모르더라고요. 평소에 본인 누나와 사이가 딱히 안 좋기도 했고요. 저는 설마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저는 아이를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이 영유아 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 시내에 있는 유명한 소아과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예약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이르게 도착을 했고 병원 근처가 저희 부모님 건물이라 불시에 연락 없이 방문 드렸어요. 마침 지하 사무실에 두 분 다 계시더라고요. 용역 식구분들도 계셨는데 모두 저희 아기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며 예뻐하셨고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아이를 잠깐 부모님께 맡긴 채 음료수 한잔 할까 해서 건물 1층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부르며 어깨를 아프게 툭 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때리다시피 사람을 치나 싶어서 얼굴 찡그리며 봤더니 신호이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인 걸 보니 일하는 중인가 했어요. 어머, 올케. 여기는 웬일이야? 생전 우리 센터에 관심도 안 두더니 드디어 등록하러 온 거야? 네? 아니요, 저 아이 소아과 왔는데요. 잘 지내셨어요? 응? 보다시피. 근데 우리 조카는 어디 있어? 친정 부모님께 잠깐 맡겨뒀어요.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왔구나? 아, 뭐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연락이나 잘해? 여자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던데 올케는 친정이랑 너무 붙어 사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요. 저희 부모님들도 바쁘세요. 이 건물 주인이 바로... 말을 이어가려 하는데 저희 엄마가 카페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며 정답게 카페 주인한테 인사를 하시더니 저를 발견하시곤 환히 웃으며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용역분들 커피 사주시러 오신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 아줌마 더럽게 여기 청소하는 사람들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네?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 아줌마 우리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거든. 아 그런데 어찌나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지. 나보고 페트병을 왜 일반 쓰레기에 버리냐, 음식물을 왜 화장실에 버리냐, 사사건건 간섭이야. 주제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참교육 시켜드리고 있지. 평생 청소나 하며 사실까봐 내가 걱정돼서. 신우이가 그 터진 주둥이로 우리 엄마한테 뭐라 나불대는지 슬로우 모션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정말 뚜껑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말하시던 그 7층 요가 강사가 바로 저희 신우이가 맞았던 거죠. 순식간에 열이 확 올라 그 미친 신우이 따귀를 올리고 싶더라고요. 이봐요, 아가씨, 말 좀 가려해요. 엄마가 제 앞이라 더 당황하셨는지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는데 신우이가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자리를 뜨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 팔을 잡아 거세게 돌렸습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뭐?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예요? 너 미쳤니? 나 네 남편 누나야. 뭐 더위라도 먹은 거야? 저를 보며 별 미친 엑스 다 본다는 표정으로 황당해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제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이분 우리 엄마예요. 엄마? 올케네 친정엄마? 친정엄마가 청소 아줌마였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는 신우이. 잠시 멘탈이 나간 듯 하더니 이어 말하더라고요. 아, 어쩐지 두 분 다 통통하신 게 그러고 보니 체형이 똑같으시네. 아줌마, 아니
사돈 어르신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우리 올케 어머니신 줄은 몰랐어요. 아니, 결혼 사진도 못 보셨나? 제 얼굴 한 번 보시면 못 알아보실 리가 없는데. 저 갈게요. 하며 슬그머니 피하려는 걸 제가 팔 단단히 잡고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했어요. 아, 짜증나게. 아, 왜 자꾸 사과하래? 이 아줌마가, 아니, 사돈 어르신께서 먼저 나한테 태클을 거셨어. 내가 피해자라고. 올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하며 팔을 뿌리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 건물 우리 아빠 거거든요? 여기 계신 이분은 저희 엄마이자 이 건물주 사모님이시고요. 뭐라고? 올케 지금 농담해? 농담은 형님이 하고 계시네요. 어디서 이렇게 막대먹게 나와요? 시부모님은 형님이 밖에서 이 모양 이 꼴로 다니면서 입으로 구업 쌓고 사는 건 아세요? 모르시니 가만히 계시는 거겠죠. 제가 당장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며 절 노려보곤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꿀잼 드라마라도 보듯이 저희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때 저희 아빠가 저희 아이를 안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신 듯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사실대로 다 말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우리 딸내미 신우이가 그렇게 딸을 괴롭히고 막말하면서 무시했다 하던데 그게 무개념 7층 요가 선생 당신이었냐 하시며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친정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저는 처음 봤네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뭔가 심상치 않다 느꼈는지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아주 볼품없고 치사하게 말이에요.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격이라 그런 거죠. 친정아빠가 아이를 저한테 넘기시더니 급하게 신우이를 쫓아가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카페 안까지 들리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다음 재계약 없어! 절대 안 해! 7층 빼! 하시더라고요. 신우이가 뭐라 아쉬운 표정으로 말하는 걸 친정아빠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요. 그날 저녁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올케 어머니셨는지 몰랐어. 용서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 아버님한테? 우리 엄마가 아니셨다면 그렇게 행동해도 됐었다는 거예요?